여러분, 요즘 이상한 장면 하나 보이지 않나요? 시바이누 가격이 크게 움직인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시바이누 이야기가 다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떠들썩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 입에서 이름이 다시 오르내립니다. 먼저 한 가지부터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보통 정말 끝난 자산은 아무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욕도 사라지고 기대도 사라지고 분석도 사라집니다. 그냥 관심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시바이누는 그 단계로 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춘 분위기도 아닙니다. 요즘 시바이누를 둘러싼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 이야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몇 배 간다, 이번엔 다르다, 이런 말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코인에 다음 이야기가 있나? 여기서 끝나는 코인은 아닌 걸까? 이 질문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미 시장이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가격보다 먼저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는 자산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교가 나오게 됩니다.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도지코인은 부정할 수 없는 1세대 밈코인의 상징입니다. 이미 모두가 아는 이야기고 이미 밈 하나로 설명이 끝나는 자산입니다. 반면 시바이누는 시작은 가벼웠지만 그 이후 계속해서 이야기를 덧붙여왔습니다. 그래서 시바이누를 보면 호불호는 분명히 갈리지만 이 말에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이 코인은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긴 애매하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다시 시바이누를 보기 시작한 데는 분명한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분위기도 아니고 단순한 기대도 아닙니다. 실제로 판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먼저 일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일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 코인이나 쉽게 거래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시바이누는 이미 그린리스트, 즉 공식 거래 가능 자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시바이누가 그냥 웃고 소비하는 밈코인이 아니라 제도권 기준에서 한번 걸러진 자산이란 뜻입니다. 일본은 유행할 것 같아서 코인을 올려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관리 가능하고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만 허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시바이누는 ETF 신청 단계까지 실제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핵심이 아닙니다. ETF는 가격이 오를까를 묻는 상품이 아니라 이 자산을 제도권 안에서 다뤄도 되는가를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즉 시바이누를 바라보는 질문이 이미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웃기냐 재밌느냐가 아니라 이걸 제도 안에서 다룰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그 코인은 이전 단계의 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바이누 이야기가 조용히 그러나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런 변화는 차트에 바로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분명 달라지고는 있다는데 왜 가격은 그대로지?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때부터 개인이 보는 시선과 자금이 움직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지금 오르나를 봅니다. 그러나 자금은 이 자산이 어디에 쓰일 수 있나를 봅니다. 이 시선 차이가 생기는 구간에서 항상 엇갈림이 발생합니다. 자산의 방향과 역할이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관심이 더 오래 남습니다. 끝났다고 판단된 자산은 정리되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자산은 계속 지켜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가격보다 판단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를까 말까를 묻기 전에 이 코인이 이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를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바이누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게 오를까가 아니라 이 코인은 이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이건 단기 가격 질문이 아닙니다. 요즘 시바이누를 둘러싼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 이야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의견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준비 단계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끝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듣는 순간 사람은 논리보다 감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비슷한 구간에서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확신이 생겼을 때는 이미 가격이 움직인 뒤고 불안해질 때는 이미 많이 내려온 뒤입니다. 이 패턴 유독 시바이누에서 더 자주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정말 시바이누라는 코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런 구간에 들어올 때마다 개인들이 항상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의 문제일까요? 여기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같이 흔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인이 오를까가 아니라 왜 나는 이런 구간에서 항상 같은 선택을 할까? 이 질문을 정면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제 투자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기 전에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시바이누 이야기를 찾아보고 구조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답은 하나죠. 지금보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삶, 조금 덜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시장은 우리에게 절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한마디에 하루 만에 시장이 무너지고 규제 발표 하나에 알트코인들이 줄줄이 30%, 40%씩 빠졌습니다. 전쟁 뉴스가 나오고 미중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글로벌 증시는 흔들렸고 코인 시장은 항상 그보다 먼저, 그보다 더 크게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던 이 시기를 지금 우리는 혼란과 불안이 뒤섞인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 먼 훗날 사람들은 이 시기를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AI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자리 잡기 시작했지라고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사람 손으로 하던 일들이 하나씩 조용히 AI에게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키보드 몇 줄만 입력해도 이미지가 바로 만들어지고 1분도 채 안 돼 실제와 구분하기 힘든 영상들이 나옵니다. 회사 로고, 홍보 포스터, 웹사이트 디자인까지 사람들이 며칠씩 붙잡고 하던 일들이 순식간에 끝나는 시대입니다. 이 변화 앞에서 사람의 노동과 감각에 의존해왔던 업계들은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조차 매출이 줄고 사업 방향을 다시 고민하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죠. 그리고 이 흐름은 투자 시장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투자 방식, 뉴스로 시장을 파악하고 차트를 오래 들여다보고 감으로 사고 알람 맞춰두고 손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하던 방식, 이 방식으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계속 수익을 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큰 자금을 굴리는 곳들, 유명 펀드 회사들, 대형 투자사들, 그리고 막대한 돈을 운용하는 고래들은 사람이 직접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밤낮 없이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프로그램 AI 매매로 시장을 대응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꾸준히 돈을 가져가는 쪽은 개인이 아니라 이런 구조를 가진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더 잘 맞히자가 아니라 내 대신 일해줄 구조가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 구조가 바로 프로그램 매매이고 그 중에서도 DCA 기반 자동 매매입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3%. 이 숫자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3%? 그게 뭐가 대단한데? 맞습니다. 하루만 보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을 굴리는 큰 손들과 큰 회사들은 이 작은 3%를 계속 반복해서 가져갑니다. 큰 수익을 한 번에 욕심내는 게 아니라 작은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숫자 한 번만 보겠습니다. 500만 원으로 시작해 볼게요. 하루에 3% 수익이면 고작 15만 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해서 뭐하나 싶은 금액이죠. 그런데 이걸 하루 수익이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0일만 반복하면 계좌에는 약 650만 원, 벌써 35% 수익입니다. 24일째가 되면 원금은 2배 근처까지 올라와 있고요. 30일이 지나면 수익률은 140% 이상, 계좌는 1200만 원을 넘어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계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500만 원으로 이 정도라면 이 구조를 100억, 500억으로 돌리는 쪽은 도대체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시장의 큰 손들, 기관과 운용사들은 한 방을 노리지 않습니다. 작은 수익을 구조적으로 반복해서 가져가는 방식을 씁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구조처럼 말이죠. 원래 DCA라는 개념은 현물 시장에서 장기 투자용으로 나온 방식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사서 평단을 낮추고 올라오면 익절하는 구조죠. 그런데 이 원리를 자동 매매에 가져오면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총 자본이 얼마든 상관없이 첫 진입은 아주 작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20달러, 그러니까 3만 원 정도죠. 진입하자마자 가격이 조금만 올라와도 바로 익절합니다. 거래 비용을 감안해도 수익이 남는 구조죠. 반대로 가격이 진입 방향과 반대로 가면 한 번에 30%, 40%씩 물타기 하지 않습니다. 총 11회로 나눠서 구간마다 아주 조금씩만 추가 진입합니다. 가격은 반드시 등락을 포함합니다. 조금만 되돌아와도 평단이 아래에 깔려있기 때문에 작은 반등에도 익절 탈출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한 번 한 번의 수익률은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수익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하루 목표 수익률 3%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권사 운용부서나 전문 트레이더들은 수십억, 수백억을 이런 구조로 지금도 돌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개인이 손으로 하려고 할 때입니다. DCA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막상 들어가면 올라가면 기대감이 부풀고 떨어지면 실망으로 5만원, 1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100만원을 넣게 됩니다. 어느 순간 비중이 70%, 80%가 되고 판단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DCA가 아니라 감정 섞인 물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는 사람이 판단만 하고 실행은 프로그램이 대신해주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말처럼 쉽게 될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 돈을 넣고 한 달 동안 그대로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숫자입니다. 15,000달러로 시작해서 정확히 한 달 동안 자동 매매를 돌린 결과 28,000달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드려야 합니다. 이 결과는 운이 좋았기 때문에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이 자동 매매는 아무 프로그램이나 아무 설정으로 돌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저는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로직 자체를 먼저 설계했습니다. 이 로직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큰 방향을 맞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반드시 반복하는 짧은 등락만 가져가는 구조. 급등을 예측하지도 않고 폭락을 맞추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가격이 오르내리면서 반드시 만들어내는 작은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수익으로 바꾸는 로직입니다. 그래서 이 로직에는 몇 가지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에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 항상 분할로만 진입할 것, 수익이 나면 욕심 부리지 않고 바로 정리할 것, 그리고 손실이 커지기 전에 구조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설계할 것.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로직은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계속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도 횡보장에서도 조정장에서도 수익 구조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건 좋은 자동 매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두 번 맞은 결과가 아니라 한 달 내내 같은 방식으로 계속 돌아가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말씀드린 숫자입니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제가 계속 차트를 보고 있지 않아도 구조는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3%. 목표 수익을 달성하지 못한 날은 있어도 감정적인 손절로 마무리된 날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제 휴대폰에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 중에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거 좋아 보이긴 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세팅부터 사용하는 방법까지 제가 하나하나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건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 쓰는 구조가 아닙니다. 차트를 오래 보고 타점을 기가 막히게 잡고 뉴스를 빠르게 읽어야 하는 방식이면 저도 공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구조는 오히려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을 전제로 만든 구조입니다. 사람은 기준만 정하고 판단만 합니다. 실행은 감정 없는 프로그램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차트를 볼 필요도 없고 몇 분 늦었다고 기회를 놓칠 일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나도 써봤더니 되더라가 아니라 한 달 동안 같은 조건으로 돌려보고 확인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걸 왜 알려주는 거지? 이 질문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조는 혼자만 쓴다고 의미가 커지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구조는 더 안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돈을 맡기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종목을 찍어주는 방식도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건 어떤 코인을 사라가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와 세팅입니다. 제가 이걸 공개하는 이유도 단순합니다. 시장에선 다들 감으로 싸우다 지치고 그걸 반복하면서 계좌가 망가집니다. 그런데 구조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음 투자부터 행동이 바뀝니다. 그게 제가 이걸 공유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건 직접 써본 사람만 체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왜 계속 손해를 봤는지 알겠다. 시장은 이미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실 겁니다. 무작정 돈 벌게 해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투자하는 방식 자체를 한번
바꾸어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구조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만 신청 남겨주세요. 영상 하단에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링크 누르셔서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링크로 신청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에 신청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답글로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직접 달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PDF 파일 하나 던져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의 투자 성향과 시드 상황에 맞게 한 분 한 분 제대로 된 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은 복사해서 뿌리는 게 아니라 세팅을 직접 안내해드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아질 경우 일정 인원까지만 우선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매매 구조, DCA 기준, 분할 진입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보시고 수익이 안 난다, 목표 수익을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바로 그만두셔도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제 돈을 넣어서 지금도 자동 매매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직접 겪어보시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세력들은 이미 이렇게 돈을 굴리고 있었구나. 이 인공지능 시대에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루 15만 원이라는 수익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구조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시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진짜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 이건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접 써보고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구조를 한번 경험한 사람과 끝까지 감으로 투자하는 사람,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